317만 1,530원 나오셨습니다. 좀 비싼 편이죠. 많은 소유주분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희한하게 기사 가려는데 다시 돌아오게 돼. 부자분들이기 때문에 이걸 명확히 알고 계세요. 세상에 공짜는 없다. 단언코 최고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대표님, 저희가 지금 계속 시그넬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잖아요. 네네. 근데 제가 알기로 시그넬이 관리비 진짜 비싸기로 유명한 집으로 알고 있거든요. 시그넬 기본 관리비가 도대체 얼마예요? 기본 관리비가 원래 제가 항상 영상에서 평당 25,000원이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근데 제가 알기로는 23년도부터 관리비가 조금 더 인상이 됐다고 들었습니다. 얼마나요? 그래서 그거를 정확한 수치로 아무도 얘기를 안 해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직접 관리비를 가져왔습니다. 이렇게 두 개를 준비를 했습니다. 이 이유가 뭐냐면 한 세대 같은 경우는 관리비 지원을 받는 세대이고 한 세대 같은 경우는 정상적으로 관리비를 납부하시는 그런 세대입니다. 잠깐만, 네. 지원을 받는다고요? 관리비를? 네네네. 뭔 말이에요 그게? 이게 뭐냐면은 시그널 레지던스를 분양 받으실 때 수분양자 분들이 받으셨던 혜택 중에 하나가 바로 2년 관리비 지원이에요. 롯데에서 지원을 해준다는 거예요? 네네, 2년 동안 관리비를 지원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혜택을 보시는 분들이 계셨습니다. 소유주님들이 직접 보시는 경우도 있고 임차인분들한테 그 혜택을 주시는 경우도 있고. 아, 그러니까 그 해당 호수의 관리비 2년 동안 무료인데 네네네. 그걸 임차를 했을 경우에도 그 무료라는 거죠? 네네네. 그래서 제가 이제 이거를 그 관리비 지원되는 세대와 안 지원되는 세대 두 장을 준비를 한 거예요. 관리비 고지서도 약간 좀 다르게 생겼나요? 아니, 관리비 고지서는 똑같은데 지원받는 세대는 내셔야 되는 관리비 부분이 이제 백지로 이렇게 나옵니다. 없기 때문에 지불해야 되는 금액이 없기 때문에. 네, 아닌 경우는 이렇게 빼곡히 이렇게 다 나와 있고 관리비가 지원되는 세대 같은 경우는 윗칸이 이렇게 비어 있는 거 보이시죠? 네. 이게 다 지원된다는 소리예요. 그리고 관리비가 지원이 안 되는 세대 보시면 빼곡하죠? 네. 이게 다 돈을 내야 된다는 소리예요. 검은 글자처럼 보이는 것은 다 돈을 내야 합니다. 그럼 지원된 항목은 어떤 게 있어요? 지원되는 항목들이 되게 많아요. 일반 관리비, 청소비, 경비비, 뭐 승강기 유지비, 수선 유지비, 관리 운영 수수료, 단지 관리 운영비.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것들, 공용으로 어메니티 다 같이 하는 거에 대해서는 네네네. 내주는 건데, 그럼 지원받는 세대는 내는 거는 어떤 관리비만 내는 거예요? 지원받는 세대 같은 경우는 본인이 세대에서 쓰시는 거, 온수, 난방, 뭐 전력, 그 다음에 TV 수신료. 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어메니티 시설 이용료 있죠. 뭐 카페 라운지에서 커피 드신다든지 아니면은 골프에서 뭐 레슨 받는다든지 이런 비용 외에는 이런 비용만 지불을 하시는 거예요. 그럼 그런 거만 내면은 개인 사용량이기 때문에 천차만별하겠지만 한 평균 한 50에서 100 정도 나온다고 보면 될까요? 50에서 100 사이로 나오시는 것 같아요. 그럼 이제 기본 관리비까지 한 달에 얼마 정도 나와요? 지금 여기 이 대표님 같은 경우는 정말 온수도 조금 사용하시고 난방도 조금 사용하시는데 관리비가 317만 1,530원이 나오셨습니다. 제가 이분 거 다 봤어요. 어메니티 시설도 거의 많이 안 쓰셨어요. 전력도 지금 지원된 세대보다 훨씬 작게 쓰시고 온수, 난방 다 적게 쓰셨는데 317만 1,530원 나오셨습니다. 그러면 그 310만 원 정도 나온 세대는 네네. 몇 평형 세대예요? 90평형 세대입니다. 지금 제가 오늘 말씀드린 세대 같은 경우는 90평형 세대로 지금 비교를 해보고 있습니다. 가장 많이 살고 있는 평형대겠네요. 네, 가장 많은 세대 수이기도 하기 때문에 제가 이걸로 이제 비교를 해서 설명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진짜 시그널에 살면 숨 마셔도 300은 깨진다는 거잖아요. 그런 것 같아요. 왜냐면은 여기 계시는 분하고 보니까 이분은 그 집에서 계시는 날짜가 많이 없으셨던 것 같아요. 뭐 온수나 이런 것들 굉장히 좀 1,400원만 이렇게 나오셨거든요. 와. 근데 300만 원이면 대한민국 서울에는 다양한 고급 주택들이 있을 텐데 네네. 주거 공간이 있잖아요. 네네. 그거에 비하면 관리비가 비싼 편인가요? 아니면 아닌가요? 좀 비싼 편이죠. 아, 그래요? 네, 비싼 편에 속한다고 봅니다, 저는. 요즘에는 앞으로 나올 고급 주거 공간들은 이런 호텔식 서비스를 많이 제공을 할 거예요. 왜냐면 이게 이제 성공적이었거든요. 아, 시그널. 사람들이 거부감을 줄 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막상 도입을 해보니까 시그널 레지던스에서 많은 소유주분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그러니까 많은 입주민분들이 귀신이 붙어 있는 것 같다. 농담으로 얘기를 하세요. 희한하게 기사 가려는데 다시 돌아오게 돼. 계속 살게 돼. 불만이 많은데 계속 살게 돼.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비싸면 비싼 만큼 또 만족도가 있으면 비싸도 상관이 없잖아요. 네, 비싼 만큼 또 그 값어치를 하기 때문에 만족을 하고 계십니다. 이런 서비스 받는 것에 대해서. 확실히 부자분들이라 그런지 한 300만 원 쓰는 건 부자분들이기 때문에 이걸 명확히 알고 계세요. 세상에 공짜는 없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대가로 지불을 한다고 생각을 하시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크게 불만을 가지시진 않지만 이해 안 되는 부분에서는 또 불만을 가지실 수는 있죠. 그럼 이분들 아예 그 비싸다고 자체를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비싼 건 알고 계시죠. 근데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비싸게 내는 만큼 내가 누리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죠. 비싸긴 비싼데 또 매번 만족스러워 하진 않으세요. 어떤 경우냐면은
어메니티 시설을 하나도 이용 안 하실 경우 어메니티 시설 지금 이용료가 운영비가 네. 20만 5,970원 이렇게 나가거든요. 네. 아무것도 쓰진 않아도 내야 돼요. 아무튼 이런 비용들 제가 아까 그 영상에서 한번 언급한 적이 있는데 세대 내부로 이렇게 고장이 났을 때 이 시설팀에서 왔을 때 시간이 많이 지체된다든지 이런 부분에는 또 불만을 가지시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내가 300만 원 냈는데 왜 이렇게 늦게 처리되냐. 아, 당연하죠. 예를 들면 또 이런 게 있어요. 임대차를 내주셨어요. 임차인이 이제 그 시설팀에 요구를 한 거예요. 근데 여기서 너무 이 대응이 늦다 보니까 이분들은 당연히 사정이 있으신 건데 그러면 또 임대인 입장에서는 또 미안하신 거예요. 임대인분은 계속 컴플레인을 넣지만 여기는 또 이분들 나름대로 또 처리해야 되는 업무들이 있다 보니까 이런 경우에는 좀 임차인이 직접 그 관리팀한테 전화하는 거 아니에요? 하더라도 이제 임대인 입장에서 이게 굉장히 고액 월세를 내다 보니까 빠르게 처리가 안 될 경우에는 이제 임대인 분이 컴플레인을 하시죠. 신경 쓰이긴 하겠어요. 네, 왜냐면 네. 몇 천만 원 받는데. 네네, 그러니까. 아니, 이것 때문에 내가 지금 여기 한두 시간을 묶여 있어야 하나? 외출을 해야 되는데, 정말 그게 비즈니스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약속일 수도 있고, 이런 때는 당연히 받는 관리비가 얼마인데 이제 이 말씀이 나오시죠. 대표님께서 아까 서울의 고급 주거 공간에 비해서 좀 비싼 편이라고 했잖아요. 네. 일반적으로 고급 주거 공간의 평당 관리비는 얼마예요? 평당 관리비, 뭐 아크로 같은 건 12,000원. 그 다음에 나인원 한남 18,000원. 나인원 한남도 그 관리비가 비싼 편에 속하긴 하죠. 세대수에 비해서. 아, 원래 18,000원? 보통은 세대수 n분의 1이잖아요. 운영비에 대한, 커뮤니티 운영비에 대한 거는. 그게 좀 비싼 편에 속하고 보통은 관리비가 그렇게 많이 나오진 않습니다. 근데 이제 시그널 서울은? 네, 시그널 서울은 25,000원. 네, 25,000원. 와, 좀 비싸긴 비싸다. 거의 아크로의 2배네요. 25,000원 더 돼요, 이제는. 올해부터는 이제 인상이 되었기 때문에 25,000원 이상이 되었습니다. 관리비가 비싸다는 걸 알았는데 네네. 시설 측면에서 그런 고급 주거 공간 중에는 좀 최고라고 보세요? 근데 이거는 조금 호불호가 있을 것 같기는 해요. 왜냐면 모든 분들의 라이프 스타일이 다르다 보니까 예를 들면 정원을 갖고 싶은 그런 라이프를 꿈꾸시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단연 모든 서비스나 그 다음에 현재 우리나라의 굉장히 상징적인 건물이잖아요. 앞으로는 몇십 년간은 이 대체할 수 있는 건물이 나오기 힘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그래도 최고의 공간이라고 꼽기에는 다른 분들은 또 거기에 대한 제 의견에 동의를 못 하실 것 같아요. 정원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을 채워줄 수가 없고 또 이 안의 구조가 또 호불호가 나뉠 수가 있습니다. 일반적인 우리가 익숙한 구조가 아니기 때문에 불호가 있을 수 있죠. 그럼 관리 측면에서는요? 관리 측면에서는 단연코 최고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런 서비스나 뭐 이런 부분. 이번에 이제 관리비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정말 시그널에 대해서 털 수 있는 걸 탈탈탈 다 털은 것 같습니다. 가장 궁금해하셨던 관리비 도대체 얼마씩 내고 사냐 이것들 금액으로 언급한 적이 단 한 번도 없기 때문에 많이 궁금해하셨을 것 같은데 좀 궁금한 부분이 좀 해결이 되셨나요? 네, 저는 다음에 더 좋은 내용으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